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과 탄소 중립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두 기관의 포괄적 업무 협약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에 둥지를 튼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울산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해 울산시대를 연 한국석유공사. 울산 앞바다에 위치한 동해가스전에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0만 배럴의 석유가스를 상업 생산하면서 울산 시민에겐 비교적 친숙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핵심 주요 사업의 성격상 울산시와 석유공사와의 관계는 단위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해오는 데 그쳤습니다. 그랬던 이 기업이 울산시와 동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과 탄소 중립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울산과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등 에너지 핵심 사업 상호 협력과 시범 실증 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 대응, 그리고 산학 연관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속도를 붙이면서 울산을 미래 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입장에선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에 직면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세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우리 석유공사 주력 사업인 동해가스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 그다음에 해상풍력, CCS 같은 울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정보 공유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여기서 좀 더 빨리 사업화되고 좀 더 빨리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도 펴나가게 됩니다. 이 실증 사업은 울산, 부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한 후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주입 저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 9,500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1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또 이번 협약이 울산, 북한과 남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킹산직으로 불리는 생산기술직 채용에 나섭니다. 모집 분야는 자동차 생산과 연구개발, 기술인력 등 3개 부문으로 채용 규모는 3자릿수이며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현대자동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노사단체 협상 합의에 따라 10년 만에 공개 채용에 나섰던 현대차는 당시 400명 채용에 12만 명이 몰려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00명 채용을 포함해 내년까지 모두 1,100명의 생산직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모집 정원 545명에 1,920명이 지원해 3.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3.72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은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 이후 단과대학과 학부를 개편하고 진행한 첫 번째 정시 모집으로 아산 아너스칼리지 자율전공학부가 6.86대 1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일부 진보 진영에서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성토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며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은 공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울산운동본부라는 단체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경찰이 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일자리 센터를 통해 취업한 주민들에게 취업 장려금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울산에선 처음 도입되는 이번 취업장려지원금 사업은 울주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구직 상담으로 알선된 일자리에 취업한 주민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300명으로 취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울주군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에게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지역 6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 등 11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울산 번개시장에 2년간 7억 6천만 원이 지원되며 울산에서 유일하게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신정평화시장 키즈와 맘 청년몰도 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외에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5개 전통시장에는 공동 마케팅 사업비 등이 지원됩니다. 울산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던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1년치 용돈을 모아 치킨을 선물하는 일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에 사는 초등학생 1학년 A군은 울주군 삼남파출소를 찾아 치킨과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A군은 7살 때 거짓말하는 버릇으로 부모님과 함께 파출소를 찾았는데 경찰관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1년치 용돈을 모아 치킨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문 끝에 A군과 연락이 닿은 경찰관들은 A군을 파출소로 초대해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청색광, 이른바 블루라이트가 항산화 시스템을 피해 세포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민두영, 권태혁, 민승규 교수팀은 단백질 내부에 갇힌 산소가 특정 아미노산과 상호작용하며 청색광의 에너지를 흡수해 활성산소로 바뀌는 경로를 규명했습니다. 생성된 활성산소는 기존에 밝혀진 경로와는 달리 항산화 시스템을 피해 단백질 내부를 돌아다니며 단백질을 손상시키는데 청색광에 의한 노화나 질병 유발 연구에 활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1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4개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1년간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동강병원은 11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울산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동강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적정 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을 1등급으로 유지하고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대응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울산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때 울산 급할시라 불릴 만큼 공단이 팽창하고 또 청년 취업자 수가 많았던 울산이지만 이제는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도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울산의 고령 인구 비중은 17.1%. 201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매년 노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중장년층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울산의 인구 구조는 점차 고령층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울산의 초고령화 현상이 청년층의 탈울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업화 이후 기업체들의 업종이 고착화되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들이 다양성입니다. 직장도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사회과학 쪽에서는 직장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대학이 적은 것도 청년층이 유출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 하나, 그다음에 전문대학 2개 정도가 울산에 있는데 그 정원을 초과하는 청년들은 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 도시 안에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이 적어서인 것도 다른 도시하고는 좀 다른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울산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주 공간을 고령 친화 공간으로 만들고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이런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고령 친화 도시의 가장 우선적인 일자리라든지 문화 여가 부분, 주거 환경 부분을 청년 친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한때 활기찬 젊은 도시로 불렸던 울산.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심해짐에 따라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청이 황방산 두꺼비 서식지를 보전할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은 다음 달 말부터 6월 초까지 황방산 두꺼비의 서식 현황과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두꺼비 산란 시기에 로드킬을 막는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중구청이 지목 변경 취득세 관련 대법원 승소 사례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구청은 땅 속의 소중한 발견, 지방재정 살찌운다를 주제로 앞서 LH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승소한 사례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례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일반 숙박업을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시설 개선비의 5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시설 개선비의 70%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로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관광 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이나 폐업, 이전할 수 없으며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도 민관학이 협력하는 혁신교육을 추진합니다. 4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올해 남구형 혁신교육은 글로벌 리더 미래 역량 강화와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장학금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을 비롯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권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신입생 교육비 지원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5개 건설공사 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예산 28억여 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 14억 원, 서사초와 서사유치원 신축 11억 원, 남목초 교사동 개축 3억 원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28억여 원을 아꼈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적용해 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2분쯤 동구 방어진 슬도 방파제에서 80대 남성 A씨가 테트라포드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구조 당시 A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울산해경은 어제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민간 해양구조대를 새롭게 조직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해양재난구조대는 강동과 방어진, 울산항 등 5개 부서와 드론 구조대로 구성되며 총 300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어제 울산항 항만 근로자와 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방침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울산항 조성을 위한 5대 방침을 마련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